안녕하세요. 함께 토지 구조를 성정하는 토지병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건축선, 건축선을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근데 건축선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알아볼 내용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건축선이 뭔지. 제가 건축선의 제목은 이렇게 정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건축선으로 인해서 건축선, 지정되지 않습니까? 건축선을 인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떻게 되나? 요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 강의를 뽑았거든요. 제목을 소득자 언어로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건축선이 지정되면 이렇게 여기 건축선 여기 도로가 있습니다. 건축선 지정됐어요. 그럼 요게 이제 이 건폐율과 용적률에 포함되냐? 요겁니다. 이게 이제 관건으로 봐야 됩니다. 실전 투자자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건축선은 뭐 부동산 공부하신 분은 다 아세요. 근데 이제 그 더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지정되실 때 공평의 종전은 어떻게 되냐. 이 점이죠. 한번 건축선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정리하면 이제 하나씩 법을 보니까 건축법 제46조에 있습니다. 건축선 지정이. 이건 건축선의 지정이죠. 이렇게 지정이 있습니다.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건축선이라고 하죠. 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그 얘기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도로가 이렇게 이게 도로예요. 이거는 뭡니까? 이 건축할 수 있는 선. 이거 여기 대지죠? 대지. 여기서는 대지라고 됐잖아요. 그러니까 도로와 접한 부분이 있죠. 건축 이 부분에 이 접했잖아요. 여기가 아니니까 여기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건축선이죠. 그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한다. 이거죠. 이걸로 한다. 이 말이죠. 다만 예외적인 거 있죠. 다만 2조 1항 11호에 따른 소요너비, 소요너비가 4m거든요. 이 너비가 4m가 안 되면 그 중심선으로부터, 이 중심이 이거죠. 중심이죠, 이게.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너비 2분의 1을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얘기 뭐예요? 이게 만약에 4m가 아니라 3m예요. 그죠? 3m예요. 그러면 요 3m면은 요게 바로 중심이니까 요게 1.5m죠? 그 2m, 그러니까 50cm. 2m가 되면 50cm가 더 필요하죠? 50cm 물러나죠? 그거죠? 2분의 1의 수평 거리만큼 물러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4m를 확보해야 되니까. 이게, 이만큼 물러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근데, 하되, 또 예외가 또 나왔네요. 그 도로의 반대쪽에, 이쪽은 대지였는데, 이쪽이 이제 뭐예요? 경사지, 하천, 철도, 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거 있을 경우에는 그 경사지 있는 쪽에 도로 경계선, 여기죠? 요게 3m지만, 이런 게 있을 경우는 하천이라든지 뭐 철도 이런 게 있을 경우는 여기서부터 4m, 1m 더 들어가야 되네요. 그 얘기죠. 그러니까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에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소요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에서는 건축선, 여기서부터 4m 넘어가는 여기의 거리를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 등에는 앞서도 했었습니다. 가각경제라고 해서 이거는 따로, 그러니까 가각경제는 뭐예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죠? 이만큼 잘라서 교통 흐름에 이만큼 있죠? 이 가각경제입니다. 이런 경우는 요 부분은 뭐예요? 이게 건축선이죠. 이게 건축선. 그래서 대통령선을 건축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네 줄밖에 안 되지만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밑에서 이제 해석이 나오니까, 그림이 나오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보면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뭐 보면 뭐라고 되냐면, 특별 시장구 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거에 불구하고도 대통령은 정하는 법률 내에서 따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4m가 아니라 따로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따로. 그겠죠?
이게 대표적인 미관지구 같은 거, 경관지구 같은 그런 거거든요. 정비를 하기 위해서 지구단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건축선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2항에 따라 2항 요거죠. 이거는 고시해야 됩니다. 이거는 고시하지 않아도 그냥 바로 되는 거네요. 건축선을 보는 거고 돼야 된다. 그 얘기죠. 법률이 일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늘 우리는 뭡니까? 투자자니까 자꾸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있어야 돼요. 그럼 이거 개정되면은 바로 뭐가 바뀌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실전 투자죠. 이 내용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해도 이 내용은 필수입니다, 필수. 근데 이 내용은 알아. 근데 우리는 그 넘어서 뭐 그렇다 넘는 것이 그렇게 거창하게 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넘어서 투자 인사이트, 투자를 연결시키는 힘, 이게 더 필요한 겁니다. 이 투자 역으로 투자를 연결시키는 힘이 더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됐죠? 이제 건축 제한. 그러면 저 건축 제한에 따른 건축 제한 46조, 47조입니다.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얘기 뭐예요? 수직면, 그러니까 이 도로가 있어요. 건축선이, 그러니까 도로가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이만큼 해서 건축선 여기 지정됐어. 누렸죠? 여기 수직이죠? 그러니까 수직면을 담장은 요걸 넘어가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가면 안 된다. 대신 땅부터는 된다네. 그 얘기입니다.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에 있는 출입구. 그래서 수직면 넘으면 안 돼요. 열고 다닐 때 이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하에 4.5m 넘어가 상관없는데 이하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법조문은 간단한 거요. 법은 간단하죠. 몇 줄 안 되는데. 근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면은 이제 임의대로 하나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건축법상의 이제 건축전 규정. 이게 무슨 의미냐면 건축법상이라는 얘기는 건축을 하기 위한 건축법상이라는 게 뭐예요? 건축, 우리가 흔히 집을 짓거나 카페 짓거나 하는 건축 법상의 건축전 지정이죠. 요게 4m라면은 당연히 건축전은 그대로입니다. 그쵸? 그대로입니다. 건축선은 원적으로 전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맞죠. 4m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가 가능한 4m 이상의 도로가 있으면 건축선 문제가 생기지 않죠. 뭐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좋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후퇴선을 볼게요. 그 후퇴선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2m밖에 안 돼. 그러면 가운데 중심선 요거죠? 1m, 1m죠? 1m, 1m. 그러면 서로가 2m 확보를 해야 됩니다. 2분의 1씩 물러나야 되는 거죠. 이게 건축선이죠. 소유업의 4m. 소유업에 못 미치는 도로에서의 건축선은 어떻게 된다고요? 뒤로 물러난다고. 2분의 1만큼, 수평거리만큼. 이게 건축선이 되는 거죠. 이만큼 주어지는 거죠.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건축선이 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면적이 뭐예요? 대지 면적이 제어라가 되어 있죠. 이게 뭡니까? 대지 면적 제어라는 얘기는 이건 무슨 뜻이죠? 이거는 건폐율과 대지 면적 개발 면적, 그 대지 면적, 대지할 수 있는 면적, 이거죠? 건폐율과 용적률은 제어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중요하죠.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땅 샀는데, 우리가 뭘 샀어요? 10m, 10m, 100m 샀어, 100m. 이게 샀는데, 요건 개발 못하는 땅이에요. 그럼 굉장히, 서울 같은 경우는 한 평이 얼마인데, 굉장히 손해보는 거죠. 그래서, 도로, 후퇴선 같은 경우는 재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손해가 막심하지.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있겠죠? 그 다음에, 폭이 2m니까 1m씩 늘어나죠? 후퇴. 근데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이쪽에 이제 경사지, 하천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4m. 후퇴선 이만큼이죠. 굉장히 더 손해죠. 많이 개발 못하니까 손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림이 보니까 이해가 빠르시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담 내용 가지고 실무적으로 몇 가지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 땅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확정을 보니까 내 땅은 얼추 4m 도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건축하는 땅만 4m 여건을 갖추면 되는지 아니면 내 땅에 들어오기 위해 모든 길도 4m 확보하는 것인지 묻는 경우 꽤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난해한 거죠. 근데 우리는
아무리 봐도, 건축법상 도로를 봐도 4m에 2m 접하면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4m에 2m 접하면 되는 거지, 내 땅에. 나머지는 뭐 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부족하면 후퇴선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후퇴선. 그러니까 여기는 2m. 나는 4m를 확보했어요. 난 4m. 내 땅 여기 있어요. 여기 중간에는 2m, 3m, 뭐 6m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나만 4m 확보해야 되냐? 내가 개발하려면. 아니, 전부 다 4m 확보해야 되냐? 이게 문제겠죠? 결론적으로 나만 확보하면 되죠. 이거는 왜? 이거는 이 소유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는 이 사람들 개발할 때는 후퇴선을 적용해서 이만큼, 물론 4m 확보한 다음에 개발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내 땅만 확보하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언젠가 신축 시에 확보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굉장히 단순한 건데, 단순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예 도로가 없으면, 그때는 내가 도로 확보해야죠. 도로 확보해야 되겠죠. 당연하지. 도로 확보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상 배울 때 뭐라고 배우냐면, 4m 도로에 2m 접하면 건축법상의 도로로 한다. 이렇게 우리가 뭐, 암기 비슷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알고 있지, 법정도로에서부터 시작해서 4m 모두 확보한 다음에 2m를 접하면 된다. 이렇게 배우지는 않았잖아요. 그쵸? 법정도로에서 시작해서 4m도 모두 확보한 다음에 2m를 확보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 다 개발 못하는 거죠. 만약에 그 말이라면. 그래서 그렇게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봤고요. 다른 질문. 건축선으로 인해서 내 땅에서 후퇴했는데 이게 이제 실전에는 되게 중요하죠. 용도는 건폐율은 어떠냐. 그죠? 도로 확보는 필수이기 때문에 건축하시는 대지면 작아지고 건폐 용도는 또 쪼그라집니다. 보상 있는 것도 아니에요. 때문에 도로 확보 여부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의 면적이 작아지면 중개에서는 가격 조정을 해야 되겠죠. 이거 건폐 용도는 작아집니다. 이 내용은 꼭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알고 있는데 이거는 체크할 수 있지만은 요거 이제 잘 깜빡하고 하신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실전 투자에서 많으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은 건축전 얘기 있고, 그 다음 다른 질문. 그럼 건축한 후퇴한 대지는 본인의 땅이니 건축물이나 담장로를 지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데 말입니다. 허가기관이 환경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도시지역에서 4m 이하의 범위 안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 이건 도로가 아니라, 이건 누가 지정한 거예요? 허가기관이, 정부가, 관이 따로 이렇게 지정할 수 있어요. 건축선을. 그러니까 도로 때문에 지정한 게 아니라, 뭐한 겁니까? 정비가 필요한 거죠. 미관이라든지 경관, 환경 그런 거 아닙니까? 경관 필요해서 도로를 또 확보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정부가 했기 때문에 그때는 건폐율 현정시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지정하는 경우는 예외를 두는 것이죠. 땅을 가진 사람이 억울하니까. 그래서 본인이 개발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경우는 한다. 그렇죠? 이런 경우. 그래서 건축은 여전히 안 되죠. 그래서 이거 건폐율 현정시 요거는 포함되지만 여전히 안 됩니다. 경관지구, 미관지구에서는 지정 건축선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지정해서 한 위에 거는 본토 후퇴선 지정이라고 하는데 이건 지정 건축선입니다. 이거 조례에 따로 있습니다. 조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요거 보셔야 되는 거죠. 요거 이렇게 되고 이 지정 건축선은 도로 경계로부터 몇 미터를 후퇴한 거죠. 6m 분명히 확보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확보해라. 이거 지정한 거죠. 이게 무서운 거 아닌가요?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다 쓸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6m 더 후퇴하래. 그게 지정 건축선이라고 해놓고 건축정선. 그래서 후퇴한 대지 면적은 이거는 포함시켜주지만 요거는 건축 못하는 거죠. 후퇴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지정 건축선입니다. 그러니까 6m가 있는데 왜 또 건축이 또 있지? 그게 뭐라고요? 경관지구, 미관지구에서는 지정 건축이라는 것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 놓치신 분이 꽤 있습니다. 이거 놓치신 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접도구역 역시 대지 면적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앞서 봤듯이 대지 면적은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접도구역은 그대로 쓰는 겁니다. 건폐 용도는 그대로 쓰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만 그렇게 그대로 쓰는 거죠. 그래서
건축은 요것만 되고 건폐 용도는 전부 다 포함한다. 접촉의저도 얘기입니다. 예외사항은 이와 같이 네 가지가 있다고요. 어떻게? 국가가 건축 지정지 있겠죠? 미관지구, 경관지구, 지정건축전 아니면 지구단 계획에 따른 지정건축전, 접대구역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뭡니까? 결국 가만히 보니까 국가나 미관지구나 이렇게 한 거죠. 도로 따라서 요거는 건폐 용도인데 포함됩니다. 근데 요거 건축선은 가학전제, 완충녹지, 공원, 도시계 시설로 잘리는 것은 이것은 뭐요? 건폐 용도인지 대지면적에 제외됩니다. 요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요걸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오늘 얘기한 겁니다. 결국 요게 중요하죠. 앞서 있는 내용은 많이 들었던 내용일 겁니다. 근데 요거를 아시는 분이 의외로 많지 구분을 못하더라고요. 의외로 모르시더라고요. 의외로. 그러니까 국가가 지정한 거, 미관지구나 경관, 지정건축선도 있거든요. 지구단위에 따른 지정건축선, 접대구역. 이런 경우는 건폐 용도에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포함된다는 거죠. 하지만 지정건축선은 건축 못하는 거죠. 하지만 건축선, 가학선제, 도시계획시설, 완충녹지나 공원 이런 거는 뭡니까? 건폐 용도에 제외됩니다. 그 얘기는 앞서 얘기했듯이 100평 있다. 여기 80평이고 여기 20평이다. 요거 가지고 건폐 용도 따진다는 거죠. 100평이 아닙니다. 요거는 100평인데 요 내용이 오늘의 절대적으로 중요한 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케이스죠. 반드시 정리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봤죠? 이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 건축선 접도구역은 앞서 봤죠? 접도구역이라는 것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 훼손,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하기 위해 도로 경계선부터 일정 거리 10m, 5m 기억하시죠? 이라는 구역을 만다. 이렇게 앞서 얘기했었습니다. 이 내용 기억하시죠? 이거 보니까 지난 시간에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거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겁니다. 건축선을 이해하셨나요? 이상과 같이 건축선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해야 됩니다. 이 정도면 셀프 스터로 해야 됩니다. 알겠죠? 해야 됩니다. 즉, 우리는 건축선은 다 알지만 의외로 건폐 용도에 대해서는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서 실전만해서 보니까 잘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는데 이렇게 제가 이제 영상으로 딱 준비했습니다. 요거 제가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국가가 건축 지정한다거나 미관지구, 경관지구가 지정건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구단위 계획에 따른 지정건축을 한다든지 접대구라든지 도로 이때는 건폐 용도에 포함시켜서 계산하지만 대신 어차피 건축선이 있기 때문에 건축 제한하는 선입니다. 건축은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건축선, 가같은데 도시계획시설, 완충녹지가 대표적인 거죠. 공원이라든지 학교 부지 같은 거 이런 것일 경우는 건폐 용도를 제외돼서 나머지가 땅만 가지고 이 건폐 용도를 따져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자꾸 강조를 하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땅의 몇 평이 더 비싸게 사는 경우도 의외로 있고 나중에 보면은 이 땅이 개발도 못하고 그냥 놀리는 땅이죠. 비싸게 산 거죠. 잘못하면. 그러니까 정확히 알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고요. 오늘은 그 건폐 용도는 앞서 제가 설명했듯이 이 건축선에 대한 내용은 뭐 어렵지 않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건축선은 많이 얘기도 하고 뭐 4m 임대 접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 내용보다 오늘은 이 여러 가지 봤죠. 지정 건축선 이렇게 국가라든지 아니 경관지구, 미관지구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뭐 접도구역까지 이런 경우는 포함된다. 용도의 건폐 요게 중요한 거거든요. 요거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건축선에 대한 내용으로 같이 실무적인 투자와 관련된 그런 내용을 정리했기 때문에 꼼꼼하게 다시 한번 청취하시면서 정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하나하나 놓치는 것이 안 되죠.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실전 투자에서는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이렇게 건축에 대해 정리했으니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 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